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정관격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전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여명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명사주는 전 시간에 말하다시피 관성이주다. 격으로 보지 않고 관성이주로 본다. 격이 주어졌어도 관성이주로 보아서 그 관이 어떻게 위치에 있나, 어떻게 왕성한 상태로 있나, 또는 약한 상태로 있나, 또는 극을 받아서 망관된 상태인가, 이런 상태를 보아서, 자, 이제 사주를 놓고 한번 보죠. 오는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후. 자, 이 사주를 우선 한번 보죠. 이 사주는 신금일주가 여명사주죠. 신금일주가 신금일간이 관을 봐야 되는데, 이 보면은 인신사 사명에 또 정관, 평관, 또 여기 보면은 참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사주다, 또는 이게 좋지 않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를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일단 여기 시간에 정관을 만났다. 정관을 만났다. 이 정관을 여명으로서는 정관만 쓰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이제 평관이더라도 평관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다, 이런 상태는 좋지 않는 명이다. 그렇지만 이 사주에서는 정평관이 막 혼잡되어 있죠. 인신사 사명까지 다 있고, 그러면은 정관하고 시간 정관에서 이신하고 합해서 정관을 보고 이 상태는 좋은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 평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도 정임한목이 됐죠. 정임한목. 그래서 이 평관을 이미 합하니까, 양간 이주의 기운이 이주니까 이미 합해서 이 정평관을 제거했다. 제거된 거죠. 그러면 지지를 보면은 인중병화도 있고 사정병화도 있죠. 그러면 이 자체도 관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 또 더욱이 인신사 사명까지 주어져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신합에 이 합이 주어지는데, 사유축 금국이 주어져 있죠. 사유축 금국.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해제해줬다. 자, 해제해줬다. 해제됐다. 사유축 금국이 주어져서, 사유축 금국이 주어져서 인신사 사명이 해고됐다. 그래서 인신축만 남는데, 인중에 있는 병화 또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에서 인중병화를 꺼줬다. 사유축 금국돼서 사는 금국화됐고, 인신충에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꺼졌다. 근데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병의 뿌리가 되고 병의 같은 정관이니까 이때는 좋은 건데, 이것이 이제 꺼진 상태니까 이 오히려 이렇게 왕하게 보였는데, 오히려 약세를 띄었다. 정관이 약세를 띄운 셈이다. 그러면 일간이
일간이 신사축 금국의 신까지 보게 되니까 일간이 왕한 상태다. 왕한 상태죠. 일간이 왕한 상태니까 관은 왕한 듯 했는데 오히려 정편관이 교잡돼서 관이 왕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약세를 띄었다. 관이. 그렇기 때문에 관이 화니까 그럼 남방화왕 약세를 띄었으니까 남방화왕절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잘 봐야 돼. 사유축 금국에서 인사 사명이 해고되고 사 자체는 금국화 돼서 화의 기운을 잃고 이게 망화된 거죠. 그러면서 인신충이 주어져 가지고 인중에 있는 병화를 신중에 있는 임수가 병화를 꺼서 병화도 꺼지게 됐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있는 정관이 이 뿌리가 이제 끊긴 셈이죠. 뿌리가 이제 약세에서 다 해서 오히려 약세를 띄었다. 정임하고 편관은 정임하고 먹여가지고 편관은 제거되고 거살 유관된 거죠. 말하자면 거살 유관됐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약세를 띄었다. 본신은 왕하다. 일간은 왕한 상태다. 그러면은 대운을 보면은 처음 목왕절을 봤죠. 목왕절. 목생화죠. 목생화. 그 다음에 남방화왕절을 쭉 봤죠. 남방화왕절을 쭉 보면서 이제 신화운으로 가죠. 위에는 정관에 인성이 띄었죠. 그러니까 정관이 이때까지만은 크게 발전한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자신이 활동한 시대 아니요? 여자도 이제 활동하는 시대니까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크게 승진한다. 자, 여명이지만은 크게 승진한다. 여기 이제, 인신사 사명에서 이렇게 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지만 여명으로서는 관이주니까 여명은 관이주라고 했죠. 다른 격을 보자 우선 관을 위주로 한다. 다른 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격을 보질 않고 관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렇게 복잡한 듯 싶어도 이 논리를 놓고 보면 오히려 관이 약세를 띄웠다. 그래서 관왕운으로 갔을 때에는 요즘에는 여성도 사회활동을 하니까 크게 승진한다.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공직에 있다면은 또 역시 크게 승진할 것이고 사업을 한다면은 크게 발전될 것이고 그러면 부군인 남편이죠. 남편인데 그러면 남편은 어떠냐? 관이주니까 관이 남편이 되죠. 관이 부군이 되니까 부군이 왕한 운으로 가니까 역시 사회 활동을 물론 시대에 맞게 이제 사회 활동을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왕한 상태로 가니까 사회 활동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정관이 온전하게 왕한 상태니까 대기업이랄지 또는 공직이랄지 이렇게 사무직으로 발탁이 돼서 크게 승진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관을 위주로 해서 관이 왕한 상태니까 대기업이나 공직에 들어가서 사무직으로 크게 발전한다. 크게 승진한다. 그래서 자신도 요즘에 여성들이 이제 사회활동 시대니까 자신도 크게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 크게 승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재성이 여기 이제 인밖에 없는데 인이 상했죠. 본신 비겁에 의해서 상했어요. 상했는데 어찌됐든 위에 정이나 목에서 상하는데 이 자체에서 왕한 비겁을 쳐주는 운이다. 이게 관성운이죠. 비겁을 쳐주는 운이니까 원령 재성이 살아난 상태다. 만약 이 재성이 그대로 약세를 띄었하더라도 여명사주는 관성이 왕한 상태, 관성이 좋은 상태에서 왕한 운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고가 된다.
이렇게 재성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된다. 이게 이 사주 자체에서는 재성이 약세를 띠고 운에서도 왕한 재성운이 없죠. 뭐 천연이 여기는 천연이니까 뭐 놔두고 이게 중간에 이 재성이 왕하는 게 오히려 살아운이죠. 그렇지만 여명사주에서는 관을 위주로 하니까 관이 왕한 상태에서 관이 좋은 환경에 처하면은 좋은 조건에 처해지면은 그 재성 문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이랄지 재물 또는 뭐 재산까지 말하죠. 이제 재산 이런 것까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크게 승진할 수 있고 부분 남편도 대기업 내지 공직 생활에 들어가 사무직에 크게 승진할 사주다. 그래서 이제 옛 같으면 이제 기부인 사주라고 하죠. 기부인. 옛 같으면 기부인 사주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본인이 공직이나 또는 대기업에 나가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부분 남편도 같은 조건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사주 자체에 구성을 해서 재성이 이렇게 약하다고 해서 재물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여명사주는 관위주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주는 대원이 자, 대운이 이렇게 되죠. 이 사주는 무일간이 묘월을 보고 묘월에 생겼다. 그러면 정관이죠. 자, 정관이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격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여명사주에서는 정관격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왜 그러냐? 관성이주다. 관성이주로 생각하니 격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격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정관을 이주로 하니까 정관이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보자. 위에 상관이 들어있는데 병신 앞에서 상관은 제거를 해줬는데 다행히 제거를 해줬는데 여기 오묘파 정관은 충파를 만나면 해롭다 이렇게 되죠. 여명 이거는 이 오가 양인이 되죠. 양인. 여명 양인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성격상으로도 좋지 않지만은 운명상으로도 양인이 충파를 만나면은 운명상으로도 고달픈 인생이다. 즉 관하고 양인하고의 파를 이뤘으니까 남편성이 원전치 못하다. 즉 극설에 가는 것이 있다. 인호술 합까지 띄우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인호술 합에서 단지 인호술 합만 해가지고 오묘 파를 해고해 줬으면 좋은데 진술중이 있어서 이 오술 합을 파하고 오묘 파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좋지 않는 정관이 좋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 와중에 본신이 보면은 비견이 왕한 상태지만 식상이 깨진 거죠. 식상이 제거되어 버린 거죠. 상관이 오히려 살아있으면은 이런 운에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제거된 상태에서
이 운을 보면은 이제 처녀는 목왕절에 이게 어릴 때니까 이건 제외하고 기축에서 북방수왕절로 갔다. 그러면은 북방수왕절에 관을 생하니까 좋을 거 아닌가 이렇게 호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명사주에서 보면은 좌우충이 또 자대우는 이 묘를 생하니까 좋겠다라고 보는데 또 이게 좌우충이 또 주어지죠. 좌우충이 주어지면서 파는 해구가 되는데 좌우충이 또 양인을 건드린 거죠. 양인을. 예. 양인과의 충. 양인과의 대운에서 양인과의 충을 만나고 역시 양인과의 충을 만나면은 이게 생활상 자신의 일간의 양인지니까 생활상 크게 혼란이 온다. 혼란이 오면서 이거는 이제 재를 파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식상을 파는 거죠. 재성을 파는 게 아니라 식상을 파는 또 운인데 자아가 이걸 꺼주는데 그러면 식상이 살아날 때에 이것이 이런 것들이 지지해서 또는 다른 데서 식상이 살아나서 이런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다시 관성을 생해주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 이게 여명은 관이 살아나야 발복이 되는데 관이 그대로 이축된 상태에서 살아나지 못했다. 그래서 발복되지 못한다. 이게 사주 자체에서 복이 없는 사주인데 정관 양인과의 파를 이루고 또 대운에서 양인과의 충에서 생활이 크게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런 경우가 주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대운에 이혼하고 또 다시 재혼하고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대운에서 이제 재성운이니까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재생관하고 이런데 오히려 양인과의 충 이미 사주에서는 오묘 관하고의 양인 파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걸 더 갖다 건드려 놓으니까 오히려 생활은 크게 혼란스럽고 발복은 되지 않고 오히려 화만 불러일으켰다. 이미 이제 이런 게 재성이 천간에 있긴 있어도 역시 번신들이 왕한 상태니까 역시 재복도 없는 상태인데 이거 이제 식상이 깨진 상태니까 그러면 이게 운이 좋아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 이것이 남명과 달리 여명의 관성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관이 혼란스러운 상태 또는 이렇게 충돌한 상태 또 이 상태를 겪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관에는 역시 번신만 왕한 상태다. 그래서 정관에 있는 재성마저도 깨진 상태다. 그래서 이 운에는 그렇다. 그래서 해대운 역시 해명이 목국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어떠냐? 이때는 조금 생활이 좋아져요. 이때는 당연히 생활이 조금 좋아진 상태인데 크게 피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다음은 역시 병술운으로 가니까 운이 좋은 운이 아니죠. 그래서 평상인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이 이렇게 크게 나쁜 게 살아가진 않은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속에서 살아가는 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식도 이제 자식이 양쪽으로 이제 갈라지죠. 이혼한 상태니까 이 양쪽이가 다 자식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운명이었다. 정관이 원령의 정관을 띄었지만은 정관격이라고 보면 안 된다. 여명사주는 이런 것까지 다 봐서 관의 동태, 관이 혼란스러운 상태인가 또는 충파를 입지 않았나 이런 것까지 보고 역시 이 사주는 인신사 사명의 정평관이 교잡되어 있는데 다 제거된 상태고 해고된 상태에서 관왕운에 오히려 약세를 띄었다가 관왕운에 발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굉장히 이거는 좀 해석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이치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주고 이 사주는 쉬운 듯해도 오히려 어렵다. 충파 관계 양인이 여기 양인 때문에 이런
사회 혼란스러운, 삶이 혼란스러운 또는 그저 평상인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 이 양인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여기 재성운을 보게 되니까 이런 해석으로 주어진다. 여명사주는 이렇게 관 위주로 해서 관이 정상적인가 또는 약세를 왕한 듯해도 약세를 띄었나 정상적인 것 같아도 충파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명사주는 관성 위주다. 관의 동태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정관격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격,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